안녕하십니까, 윤과자입니다. 제가 어제 그 지지부진 증시를 얘기하면서 또 과거 박스피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나 싶었더니 바로 오늘 또 0.74% 바로 떨궈버렸네요. 오늘 시작은 괜찮았는데 시가는 플러스 0.38%였는데 마이너스 0.85%까지 빠졌다가 결국 마무리가 이렇게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도 하락 마감을 했고 음봉이 이렇게 좀 길게 떴습니다. 그래서 참 주식이 역시 쉽지 않고 참 답답한 그런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마음 다잡고 계속 차근차근 원칙대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외국인 매도세가 막 그렇게 강하게 나오진 않아서 그래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좀 생각은 되고요. 환율도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1170원 수준 계속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유한 코스피 종목 보면서 좀 대응 전략 공유를 드리면, 우선은 역시 롯데케미칼 계속해서 조금 그동안 하락세가 컸을 때 그래도 매도하지 않고 손절하지 않고 좀 추매를 했었는데요. 다행히 오늘 좀 반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의 본전 수준으로 일단 왔고요. 드디어 이제 한 번 정도 더 상승을 해주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한 요 정도, 한 27만 원 요 정도까지는 좀 올라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몇 프로라도 좀 먹고 나와야죠, 그죠? 지금은 본전 수준이라서 일단은 매도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GS건설 오늘 매도를 했는데요. 매도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은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막 오르더라고요. 한 5%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길래 갑자기 5%가 오르네 하면서 그 좀 주의 깊게 보다가 다시 시장, 코스피 시장만 괜찮았으면 제가 그냥 계속 가져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코스피가 좀 안 좋게 흘러내리길래 그냥 매도를 해버리면서 종목을 하나 줄였습니다. 종목 하나 줄였고요. 밑에 이제 보조 지표들도 RSI나 스토캐스틱 슬로우 이런 것도 약간 좀 고점 좀 과열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GS건설은 이렇게 공유 드린 대로 좀 2차 전지 재활용 시장 공략한다, 이런 뉴스가 좀 뜨면서 좀 더 약간 좀 모멘텀을 받은 거 아닌가 싶고요. 지난번에 이제 한번 공유를 쭉 GS건설 사업에 대해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신사업으로 여기 그 자회사 통해 가지고 배터리 리사이클링 요거를 하기도 합니다. 요거 아마 조만간에 굉장히 핫한 사업 분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전지 재활용 시장인데 요런 거 이슈들 되면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GS건설 많이 올랐을 때 아침에 바로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종목을 하나 줄여서 일단 좀 홀가분한 기분이 들고요.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확행으로 계속해서 소소하게 이렇게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도 오랜만에 1%대 상승, 코리안 리도 상승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이제 슬슬 시동을 거는지 그래도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요거는 일단은 한 17만 원 선까지는 지켜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쭉 길게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봐서. 일단은 개별 주가도 중요한데요. 일단 시장 분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걸 봐서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하면 현금 확보도 하고 종목 수도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으면 좀 더 가져가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포스코도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좀 빠지긴 했습니다. 특히 오늘 삼성 SDI 정말 황당하게 무슨 배터리 분할 이슈가 나오면서 또 갑자기 하락했다가 오늘 기자가 써가지고 다시 회사가 분할할 계획 없다, 이렇게 아예 그 공시를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 언론에 보도된 삼성 SDI가 배터리 사업 분리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아예 공시를 딱 내버렸고요. 괜히 이것 때문에 좀 분위기 안 좋아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LG랑 SK 분할한다고 덩달아 좀 하락을 해가지고 좀 안타깝긴 한데요. 더 내려오면은 이 기회에 더 사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크게 하락한 게 우리 SK이노베이션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SK이노베이션이 오늘 이제 하락한 이유는 그 분할 이슈 때문인데요. 이미 사실은 시장에 다 알려진 건데 또 한 번 이렇게
그렇게 음봉을 좀 크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SK이노베이션이 찬성 80.2%로 배터리랑 EMP 분할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노베이션은 정말 거의 뭐 이제 지주회사처럼 다 돼버렸고 이제 이렇게 다 자회사로 이렇게 사업부서들을 다 두게 됐는데요. 요 텔레그램에 공유 드린 대로 요 SK이노베이션이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자회사가 생기면서 배터리랑 EMP 사업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좀 하락을 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배터리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건너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조금 하락은 했는데, 일단은 저는 당장은 뭐 상장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배터리 그 회사를 상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 자회사로 지금 지분 희석이 없습니다. 지분 희석된 건 없고 이제 미래에 대한 그 걱정으로 하락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무엇보다 일단 우리 이 지금 배터리가 항상 이슈가 되지만 여기 SK에너지, 자회사 SK에너지가 있고 석유화학이 있고 그리고 SKIPC 인천 석유가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SK의 지금 현재 매출의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도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추가 매수를 했고요. 이렇게 공유 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안 좋을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이. 하지만 결국에는 정유사업 실적과 배터리 밸류에이션 얘기가 나오면서 우상향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런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런 또 보고서도 나왔고요.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항공도 좋고 여기 밑에 보시면 정유도 좋다, 정제 마진이 회복을 뒷받침한다, 이런 보고서도 나왔고, 지금 수요가 예년 수준을 휘발유는 했고 항공유는 90%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스프레드도 확인을 하는데 항공유 스프레드가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정제 마진도 괜찮고, 그래서 실적이 좋을 겁니다. 정유 사업은 실적이 좋을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에 조금 우리가 배터리만 생각하는데 정유업도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오늘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중국발 정유 산업이 위축되면서 오히려 이제 그린플레이션이 온다. 그게 뭐냐면 친환경으로 이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원자재 가격이 부담이 이제 늘어나잖아요.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 탄소 규제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린플레이션이라는 물가 상승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이렇게 중국이 계속 이렇게 수출 규제나 여러 가지 규제들이 나오면 이렇게 지금 밑에 세계 석유 수요가 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되면서 반발 수요가 또 나올 텐데, 그럴 때 우리 또 국내 정유사들이 또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SOE를 보시면 쭉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죠?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 요 흐름하고는 좀 차별점이 있게 이렇게 SOE는 오르는데 SK이노베이션은 그 분할 이슈로 오히려 뭐 주가가 거의 오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종가를 보면 뭐 거의 이때 수준하고 비슷하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SOE라고 좀 지금 차트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과하게 좀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뭐 내일도 추석 앞두고 추가 하락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더 많이 하락하면은 좀 계속 좀 모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는 요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수익률 순서대로 보시면 원익 IPS, ENF 그래도 오늘 빨간불로 마감해줬고, 미코컴투스 뭐 무난하게 약간씩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뭐 컴투스는 10만원 깨지면은 뭐 상황 봐서 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보유 종목 보시면은 뭐 첫 번째 계좌는 뭐 크게 뭐 변화는 없고요. 일단은 코리안리 같은 거 지금 마이너스 0.36%까지 왔는데 일단 좀 많이 좀 더 상승을 해주면은 적당히 먹고 종목 수를 좀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0.36까지 왔고, 컴투스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뭐 좀 더 빠질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좌는 드디어 종목 하나 줄였습니다. GS건설. 그래서 뭐 45만원 추석 용돈 정도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조금 수익을 챙겨놨고요. 지금 여기 SK이노베이션 추가 매수하면서 마이너스 5%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요. 뭐 다시 또 상황 보다가 뭐 한 마이너스 10%까지 빠진다. 그러면 더 사면 되는 거고, 이대로 만약에 다음 주에 좀 반등이 나온다.
뭐 내일도 나올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기다리면 되고, 그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종목까지 적절히 정리하고 지수가 한 3,200 가면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좀 인버스, 코덱스 200 이런 거 매매하면서 이쪽 계좌는 양매매 ETF로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량주 계좌, 이쪽도 괜찮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시동 걸고 있고, 포스코 잘 버텨주고 있고, 롯데케미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로 전환했고요. 그래서 뭐 무난하고요. 기다리면 됩니다 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계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큰형님들 현대차랑 삼성전자 요 두 놈이 좀 많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요쪽 계좌가 좋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요것도 결국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저랑 같이 딱 손잡고 계속 연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또 오늘 그리고 내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좋은 명절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